다음에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제가 이제 new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new. 자, new라고 표현된 거는 뭐냐? 신개념이죠. 신개념. 자, 어떻게 신개념이냐면 바로 이게 2018년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에서 난생 처음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2018 1차 시험을 치신 분이라면 이 개념을 처음 접했고 아마 시험장에서는 당황을 하셨을 개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에 한번 일단 등장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되는 개념. 알겠죠? 자, 신개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if 만약에 이거 만약 이런 거 정도 알시죠? ship owner registers his ship. 자, 볼게요. 선박의 owner 주인이 register 등록한다. 그의 선박을 등록한대요. 어디에 등록하냐면 in a country 나라에 그 나라가 자, other than이라는 단어 전치사로 좀 기억해 주세요. 뭐뭐 이외의 이런 뜻입니다. 이외의 his own 그의 자신의 것 이외의 국가, 즉 자신의 국가가 아닌 나라의 선박을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ship owner, 선주입니다. 선주인데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배를, 내 배를 내가 이제 샀어요. 중고로 샀든 아니면 신조로 샀어요. 그 배를 우리나라 선박 이렇게 이제 기국 등록을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의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to escape 탈출하려고 또는 피하려고. 그죠? 뭘 피하냐면 첫 번째 보시면 paying some home taxations. 자, 어렵다 그죠? 뭐예요? 그치. 국내에 세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내기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 to employ 하다라는 것은 고용하다. labor, 노동력을. 근데 cheaper than that at home. 요 that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되겠죠. 그 노동력이 이제 자국 내의 노동력보다 더 싼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박으로 등록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다롭게 돈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에이 더 싼 나라 필리핀에서 선원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또는 to benefit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financially 이러면 재정적으로 in any similar way 어떠한 좀 비슷한 방식으로든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아까 if로 출발했던 문장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됐어요? 그럼 전체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선주가 선박을 등록하는데 자신의 국가 말고 다른 나라에 등록합니다. 그죠? 왜 그랬냐면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자, 자국에 세금 내는 걸 피하고 두 번째는 자국에서보다 더 싼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게 병렬 아시죠? to escape 하나 더 to employ 고용하다 그 다음에 to benefit 이익을 얻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그 선박은 뭐라고 말하자면 fly 한다 날리고 있다 어떤 깃발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깃발이 바로 뭐냐면 정답 4번 flag of convenienc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편의 지적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이렇게 해서 편의 지적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단어를 이제 공부할 게 아니고 flag of convenience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선주지만 국가를 등록할 때는 다른 나라에 등록합니다. 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이런 식으로 제3국에다가 이 선박의 기국을 등록시켜요. 그렇게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3국에다가 남의 나라에다가 우리나라의 선박을 등록합니다. 그것을 편의치적 제도라 그럽니다. 알겠죠? 편의치적 기를 이거 플래그 편의치적의 기를 이렇게 날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 자체는 469쪽에 있습니다. 469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 내용 자체만 실어놨고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뭐 하고 계십니까? 2018년 1차에 몇 번? 네, 3번이라고 출제됐던 문제를 표시하고 계시죠? 다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60개 문제를 풀고 계실 테니까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개념을 시작할 테니까 60개 전부 다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나온 김에 바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난생 처음 등장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문구 그대로 한두 번 더 써먹을 건데요. 그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게 2018년 1차니까 1차 다음에 이제 3차가 있었단 말이죠. 3차에서는 이 개념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2019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시게 될 19년 1차 시험에는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죠? 등장할 가능성 예상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문제랑 똑같이 flag of convenience를 아는지 물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 더는 뭐냐면 flag of convenience를 시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세금 혜택 보려고, 두 번째는 값싼 노동력 구하려고, 세 번째는 재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네 번째는 심심해서 네 번째는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유가 아닌 것이라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시고 예상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flag of convenience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한두 번 등장하고 나면은 조금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런 예상 문제까지 좀 외워두시고요. 만약에 이게 두 번, 세 번 출제되고 한 2020년, 21년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식상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아주 신선한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